자,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. 곽재구의 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민중시에 해당이 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중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늘상 머릿속에 심어둬야 될 게 뭐냐면요. 곽재구 민중시에 해당이 되고요. 민중시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심어둬야 될 것이 일단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요. 맞습니까?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공동체 의식이죠. 예, 이게 연대 의식, 공동체 의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그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계층 개념에 해당이 되죠.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 못 쓰냐면 얘가 자꾸 잘못 누르면 지우개가 눌러져요. 예, 그래가지고 공동체 의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서 글씨가 좀 그지 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언젠가는 좀 익숙해지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 의식과 그다음에 부정적 현실 인식이 바탕이 되는 민중시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시를 한번 읽어보죠.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대가 좌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죠. 대합실 밖에는 밤새 자 송이눈이 쌓이고 이런 말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흰보라 수수꽃 눈수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여기요. 그 다음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, 추위에 떠는 손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.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자,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rum의 굴비,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오래 하던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서 지금은 모두들 그 눈꽃이 만들어진 눈꽃의 화음이란 말은 이제 눈이 내리는 소리 잘 들리지도 않는데 거기에 귀를 적신다.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. 이거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설원이란 말이 눈밭인데 이런 얘기가 되고요.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나오죠. 밤열차.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.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. 그럼 결국은 화자는 지금 사평역이라고 하는 어떤 외딴 역인 것 같아요. 그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같이 그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더니 다 서민들의 모습인 거야. 그러니까 살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서민들이 그 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상상해내는 거죠. 그러면서도 다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떨까봐 톱밥난로에 그 톱밥을 담아주든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막차라고 하는 부분이요.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얘기하는 기대하는 거. 기대. 이것이 이제 민중시니까 시대적 기대가 되면 뭐 새로운 시대,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역사의 진보,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새로운 시대, 역사의 진보,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대합실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춥단 말이에요. 그래서 툭밥난로가 나오는데 이 툭밥난로가 결국 뭐냐면 이제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거죠. 공동의 관심사. 공동의 관심사가 되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공동체죠. 이 공동체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. 함께 따뜻해지는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쿨럭이고 이런 말이 나오죠. 금음이란 말은 이제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야 이 서민이 살고 있는 서민의 어떤 초라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지는 거는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이 대합실에 있길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표면적으로는.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배려의 실천 행위로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이렇게 나와 있죠.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. 결국 뭐냐면 삶이 힘들더라도 침묵해야 되는 거죠. 그 침묵의 수단으로 결국 뭐냐면 눈 내리는 소리, 들리지도 않는 눈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결국은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침묵하면 안 되죠. 결국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뭐 고난, 부정적인 현실, 고난, 뭐 아니면 뭐 부정적인 현실,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
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. 이렇게. 자, 여기서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 화음이 청각이에요. 청각인데 이 적시는 건 뭐예요? 촉각이죠. 청각의 촉각과 공간학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.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 아픔도 다 서론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. 이게 나오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이 대합실의 풍경이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삶이 뼈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.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다 눈밭에 대한 감상이야. 와 하얗다 뭐 이런 감상으로 다 전환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아우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묵묵히 그걸 견디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견디면서 그러한 삶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면화라고 얘기해요. 선생님이 그 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화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나에게 생소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생소한 경우 말고 이런 감정이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마치 이 감정이 나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처럼 느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내면화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규범 같은 것이 나에게는 굳이 지켜야지라는 의지가 없이 자정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규범의 내면화라는 말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면화라는 말은 내 어떤 심리, 의식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를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그것이 정서가 됐든 규범이 됐든 이념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노인들 보면 그냥 조금만 진보적 정책이 나와도 6.25를 연상하잖아. 6.25가 그냥 반들한테 내면화가 돼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마치 그냥 6.25가 떠오르게 되고 조금만 좀 더 진보적 평등 평자만 나와도 그냥 자지러지는 거잖아.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 거냐면 그 전쟁의 경험이 내면화돼서 그 이념에 대한 어떤 경직성이 보이게 있는 거예요. 왜 또 정치적 얘기를 하지? 예, 미안합니다. 자,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내면화라고 하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가난, 뭐 고통, 시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내가 괴롭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이게 낯설음도 뼈아픔도 이게 나오는데 이 뼈아픔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거나 하지 않고요. 그냥 뭐냐면 설원 마치 설원 내가 밖에 있는 풍경 바깥 풍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. 이런 고통도 그냥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듯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야. 이렇게 판단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걸 내면화라고 하는 컨셉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단풍잎 같은 맨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문제죠. 아까 막차가 뭐였냐면 막차가 우리의 기대라고 했어요. 역사적 기대라고 했는데 기대가 오지 않았어. 기대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. 근데 또 밤열차가 오면 어디론가 떠날 텐데요. 문제는 이 열차가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의 기대나 아니면 역사 아니면 우리의 미래의 삶 이건데 이게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라고 나왔을까? 이 역사의 삶이 결국 어떤 진보라든가 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되겠죠? 예, 여기까지 보시고요. 그럼 결국은 지금 사평역에서 화자가 관찰한 여기 있는 이 대합실 사람들의 모습은 서민들이고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단한 삶을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마치 자신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느꼈는데 아까는 이 톱밥난로에다가 한 줌의 톱밥을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한 줌의 눈물을 집어넣었어요. 예,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공감입니다. 공감.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. 저도 울게요. 뭐 이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배려, 즉 톱밥을 던져줄 때보다 지금 눈물을 던져줄 때가 화자가 이 공간에 놓여있는 시적 대상들에 대한 거리, 심리적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겁니다. 그러니까 배려일 때는 연민이지만 지금 여기 있던 공감이니까 좀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죠. 이 시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. 서민들의 고단한 삶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화자가 바라는 어떤 시대적인 진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요.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평역은요. 실제하는 역은 아닙니다. 예, 찾아봤자 필요 없어요, 여러분들. 이거는 지금은 폐역이 돼버린 남광주역이라고 하는 역을 아마 배경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주역이 뭡니까?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걸 통해서
지금 폐역이 돼버린 난광지역의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냐 특급열차는 금방금방 오잖아요.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특급열차는 서지 않는 역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민중들에게는 기회도 별로 없고 자, 그 다음에 민중들이 바라는 소망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이제부터 빨리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화자가 광주 민중항쟁 직후의 시대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다고 해요. 예. 요건 이제 배경 지식이니까 까먹어도 됩니다. 알았어요? 여기까지 해서 박재구의 서평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